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뭐 왔다 안 왔다가 지금 2, 3일 내내 좀 꾸릿꾸릿하게 날씨가 좀 좋지 않죠? 네. 개인의 어떤 위생, 건강 잘 챙기시고요. 몸과 마음이 지금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의 주식장도 짜증도 나고 피곤하죠. 네, 이제 그런데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가 금요일 꽤 의미 있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마무리되었어요. 밑에 꼬리도 없고 위에 꼬리도 없는 좀 알찬 양봉이 좀 꽉 차게 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폭만큼 제가 또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차트 좀 길게 보시면, 지난 8월, 2022년도 8월의 고점을 저는 좀 돌파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2022년도 3월의 고점이 또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지난 8월의 고점은 돌파하고 다시 좀 내려오는 흐름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 그렇게 열어두고 보시고요. 최근에 좀 상승했던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이 있습니다. 비료사료 곡물주, 누보 같은 것들, 그런 친구들이 크게 상승을 좀 낳아주었고, 그 다음에 상신전자, 삼화전자, 이런 친구들도 실시간 종합, 지금 조회순위 상위 랭킹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크게 올라갔죠? 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주식이 안정화되고, 나스닥이 좀 더, 탄력이 좀 붙게 되면, 성장주, 기반으로, 최근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섹터들이 기지개를 켜고 좀 올라서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힘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나스닥 지수가 지난 8월의 고점을 돌파한다에 한 표를 두고 지금의 이제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를 좀 볼게요.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따져서 지난 2022년도에 8월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것들은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돌파를 하고 상승하고 내려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2차전지가 여기 좀 시장을 많이 주도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구별이 좀 되는 부분이죠. 나스닥은 지난 이제 이날이죠, 이때 8월의 고점을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하고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가는데 왜 국내 지수가 왜 이래 힘이 없고 안 올라가지? 그러한 이유인 즉슨 차트쟁이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국내 지수는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 돌파를 했다는 거죠. 돌파를 하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추가적으로 엉덩이를 쭉 뺐지만 다시 재돌파와 안착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구별돼서 왜 이래 못 가냐 안 가냐 그렇게 좀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좀 튀어 올랐고 그 다음에 조정 이후에 다시 좀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이해하시는 방향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차트쟁이의 어떤 시선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기를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 입형이죠. 5일선, 21선, 그 다음에 61선까지 맞물린 자리에서 좀 여기서 좀 숨고르기 하고 다시 한번 뛰었다가 좀 내려오는 또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개별 종목을 따지면 3월의 고점, 4월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겠다라고 베팅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좀 평단가를 낮추고 난 뒤에 어느 정도 4월의 고점이든 3월의 고점 개별 종목들마다 보시고 개인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 말을 무조건 따라한 것도 아니겠지만 참고를 하시면서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할 매수할 때는 분할 매수하고 그다음 평단가 낮출 것 평단가 낮춰 보고 그래서 3월의 고점과 4월의 고점이 아직 돌파가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기대감을 놓치지 말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일단 지켜보다가 평단가 이상 수익권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또 분할로 익절을 좀 챙겨보자. 그렇게 좀 짤막하게 엑기스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개별 종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쭉 내려올 때도 말씀드렸고 올라갈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내려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2023년도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리사이클 관련주, 폐배터리, 리사이클 관련주 중에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기술력도 1위, 캐파도 1위. 그러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원자재 빼고, 재료 빼고, 패키지 빼고, 그다음에 공장 설비 빼고, 지금 크게 올라서지 못한 섹터가
저는 또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 뭐 지금은 좀 힘이 없죠. 뭐 따라다니긴 하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갑자기 확 그냥 뻗을 수가 있어요. 네, 뻗게 된다는 부분이죠. 지금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들하고 한 비교를 좀 해보세요. 태동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제 살아서 좀 꿈틀꿈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그 다음에 하락이 아니라 좀 숨고르기 하고 다시 재차 상승한다에 한 표 치면 전체적인 차트가 지금 61선 아래에서 힘을 좀 많이 뻗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61선 아래에서는 여기 힘이 없죠. 힘이 없고 61선 돌파하면 힘이 또 생기는 부분이고 다시 재차 61선 이탈되면 힘이 없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파동을 계속적으로 따라가고 매매를 해야만이 마지막까지 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IRA 이제 자료가 좀 올라왔는데요. 기업 분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었지만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 기술 보안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공유 드릴 것이고 텔레그램에 좀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IRA 뭐 아마 뭐 네이버나 아니면 키움증권의 증권사에 뭐 시황 그 뉴스 검색하시면 또 다 나오니까 클릭 한번 하시면 한두 번 하시면 쉽게 또 찾아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준다고 해서 보지 않은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네, 제가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미리 발견하고 또 찾으셔가지고 미리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후자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임하신다고 하면 분명 시간의 문제지 꼭 성공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자, 뭐 이렇게 뭐 경제가 순환이 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폐기물이 증가하고 이렇게 사이클이 필요하다. 오래전에 학창 시절 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중요할 것이 이제 성일 하이텍의 역할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리사이클링 파크라고 해서 2차 전지를 수집하고 전처리 단계에서 뭐 방전, 해체, 파분쇄로 뭐 분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끄집어내는 부분이죠. 근데 하이드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끄집어낸 것들을 이제 2차 전지 소재 재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파우더를 스피 재련해가지고 2차 전지 소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같이 다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국내 1위 어떤 기업에 맞게끔 특수한 어떤 기술 집약적인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1위라고 하면 글로벌 1위라고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그러해요. 반도체나 로봇이나 다른 것들은 아니겠지만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야 될 벽이 많고 지적재산권이 그 큰 벽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근접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설립기, 구축기, 성장기, 도약기로 해서 뭐 이렇게 좀 점점 성장을 하고 있고요. 구축기 같은 경우에 2008년도 하이드로센터 1공장을 준공합니다. 항상 이제 기술 집약된 종목을 다룰 때는 그 회사가 너무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꼭 읽어볼 만한 읽어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있더라, 뭐 키워드가 무엇이 있더라, 또 그리고 공장 준공, 그 다음에 또 뭐 재개발 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면밀히 좀 따지고 보면 좀 성장성을 좀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준공 같은 것들은 좀 챙겨봐야 되겠죠. 볼 필요 있겠습니다. 제조업이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제2 공장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제3 공장 준공까지 궁산에 만들었는데 여기서 눈에 들어온 부분이 헝가리 쪽이죠. 헝가리 제2 리사이클링 파크 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속적 거점 생산량 확대라는 또 계획을 알차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미 들어가는 부분이고 유럽, 러시아 쪽에 도약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파 확대가 좀 눈에 보이는 키워드가 될 것이죠. 국내의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일괄 공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액상기는 결정하든 전해 채취든 또 아웃풋을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여기가 리사이클링 파크라고 단계이고 그 다음에 좀 고도화된 산업의 어떤 진보를 볼 수 있는 하이드로 센터와 관련된 기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리고 보니까 기초소재 제품 포트폴리오 보유에서 이제 황산 코발트, 황산 니켈, 탄산 리튬, 황산 망간, 구리까지 해서 구리도 굉장히 좋은 이제 가치 있는 비철금속이죠. 그래서 5가지의 핵심 5대 소재를 생산 외 주요
과금속 회수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다, 회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기차 시장 급성장에 따라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핵심 산업으로 부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 퀸텀 점프라고도 나중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언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될지, 그죠? J커브가 될지, 또 엑셀레이터를 받고 올라갈지는 뭐 모르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미국이 좀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지금 현재 5%의 산업의 어떤 수준이라고 하면, 향후 90%까지 확대되면 몇 %예요? 뭐, 10배가 넘죠? 네. 뭐, 20배 가까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탄소 중립 어떤 이슈에 대해서 유럽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도 하고 이제 뭐 산업계에 지금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탄소 발자국 공개 의무화가 되어 있고 리사이클링 원료 사용이 의무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유럽도 지금 진출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어느 적정 수준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뭐 LC 수요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LC 기준인데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가능 LC라고 있는데 리튬 카보네이트 이퀴밸런트라는 값이네요. LC라는 단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공급 부족이 된다. 원자재가 부족하다는 거죠. 2017년도에 리튬 부족으로 해서 전기차가 330만 대 생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더라고 라이스테드 에너지에서 좀 발표가 있었던 부분이고 성일 하이텍은 이런 어떤 글로벌한 움직임의 공급 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좀 공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수요는 이러한데 지금 국내 3사 수요는 이러하다라고 또 이제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글로벌 어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래프들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아무리 짓는다 하더라도 그 제한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사이클링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5대 어떤 이 희귀 금속을 희귀 원자재를 또 뽑아내 가지고 사업화를 박차를 가하겠다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 중인데 이쪽이 미국 쪽인가? 유럽 최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팩 해체 및 전처리 공장이 5만 톤 스크랩 및 약 2만 대 전기차 배터리 처리 연간 뭐 이렇게 이거는 재작년이잖아요, 그죠? 그 3공장이 어디서 미국인가? 모르겠다. 나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네,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현재는 그냥 함께 보면서 공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많이 확대된다라고도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중장기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하이니켈계를 지금 즉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체계이고요. LFP 배터리하고 전고체 전지 배터리 쪽에는 현재 개발 척수를 하였고 이렇게 뽑아내겠다라고 이제 중장기 로드맵을 좀 가져가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2, 3년 뒤, 뭐 3, 4년 뒤에는 충분한 기술력 기반해서 뭔가 제조사들과 함께 개발을 하겠죠. 혼자 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국내 우수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 믿고 싶고 끝까지 관련 종목들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따라가신 분들 있죠. 네,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제가 봐서는 성일 하이텍은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예전에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이전에 케미칼이었죠. 포스코 지금 퓨처엠이죠. 네, 그런 기업들과 동일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캐파가 올라간다. 지금 생산 용량은 한 7배 성장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스크랩량은 한 6배 정도, 이렇게 차트에서 볼 수 있겠네요. 하이돌 센터 확대를 하게 되면 이제 8배 성장을 하게 돼 있고, 전기차 100만 대 규모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시간을 투자해서 함께 봤어요. 안 보실 것 같아서 저도 한 번 더 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차트는 좀 애매하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200선이 드디어 나왔어요. 근데 200선을 크게 이탈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구간은 일단 1차 매수는 맞아요. 근데 사자마자 바로
먹으면 좋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일단 들어갈 만큼 내가 뭐 부담 없는 비중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대신 들어갔다고 하면 여기서 물리신 분도 분명히 있죠. 네, 손실권 이전 평단가를 분명히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만이 마지막에 여기 매물대가 올라가면 팔고 사고 팔고를 반반씩 하는 거예요. 절반씩. 그러나 절반 비중은 장기 추세가 크게 이탈되기 전까지 뭐 추세라는 거는 주봉의 추세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절반은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네. 여기 내려오면 사야죠. 팔 때가 아니고. 그죠? 뭐 팔고 나서 내려주면 사면 안 됩니까?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구간은, 여기는 진짜 뭐 1차 매수, 3매수 구간이 맞습니다. 매도권이 아니고요. 사고요. 샀는데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더 떨어지면 여기서 더 사는 거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뭐 저도 할 말이 없겠지만, 그만큼 꾸준히 아니지. 열심히 사셔야 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도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죠. 주말 알바도 많이 하고, 밤늦게 뭐 하고, 새벽에, 마산 어시장 가가지고 대게 납품하고 팔고, 네. 식당에 아시는 분 가게 가서도 뭐 서빙도 하고, 비록 저는 뭐 연구원이었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깨어있다.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한 현금을 계속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업을 해가지고 내가 주식에서 하루에 뭐 10만원 벌면 되지, 20만원 벌면 되지 하다가, 꽤 힘든 생활을 하신 분도 많죠. 그러지 마시고, 꼭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꼭 사야 될 종목도 있으면 계속 모으는 거예요. 네. 월급이 뭐 300이든 500이든 200이든 10%에서 20% 기준에, 내가 떼어낼 수 있는 금액은 뭐 술 한두 번 먹지 말고, 가고 싶은 진짜 뭐 비싼 술집 좀 참고, 그래서 꼭 묵묵하게 2, 3년 동안 또, 지금의 힘든 시기를 잘 또 버티다 보면 분명히 고진감래라는 그 네 마디가 나올 겁니다. 와, 살았다. 나도 살 수가 있겠구나. 살았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가지시고 심플과 함께 끝까지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많은 종목들이 내려왔어요. 네, 뭐 전부 다 뭐 하락이죠. 뭐 성일라이트도 내려오고 일봉을 보면 일진파워도 내려오고 핀텔도 내려오고 뭐 위메드 관련주도 뭐 옆으로 기고 있고 베셀도 내려오고 네온테크도 내려오고 퍼스텍토 쭉 내려오고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현 탄메탈도 좀 다시 깨지고 있고요. 서현 이하는 여기서 좀 돌릴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신규 매수권 아니고요. 밀생명차원 이런 것들은 버티고 있는데 시장이 좋아지면 이런 것들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규는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요. 예,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잘 버티고 있긴 하죠. 손절까지 갖고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 대장주 관점 보시면 좋고요. 바이오니아는 다시 되돌리지만 또 신규 매수도 애매합니다. 제가 만약 신규 매수할 것 같으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사고 여기는 지금 애매한 차이다. 만약 여기서 큰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큰 수익을 챙기지 못하신 분은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여기 뭐 기다렸다가 매매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그렇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다른 종목들은 아모센스도 여기 이제 분할 매수권 이제 들어가네요. 전기차 충전, 무선 차폐 관련 종목이고, 모트엑스 같은 경우에도 큰 수익을 챙기신 분들만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내려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 되겠지만, 글쎄요, 네. 계속 올라가네. 장난 아니다 하죠? 계속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네.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모트렉스. 재료는 되게 좋아요. 재료 좋고, 실적도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쯤에는 이제 2만원 밑에서는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S트래픽도 괜찮고 세로닉스는 이거 올라가 버렸죠. 네,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가 버렸고 포스코 엠텍도 따라서 올라가는 2차전지 섹터에 좀 강한 종목이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미래 반도체도 분할 익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5일선 이탈하기 때문에 만약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11선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저 밑에 21선 기준 혹은 장대양봉의 중심선까지 내려주면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입니다. 제가 2023년도 끝까지 매매를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에서 최근에 탄력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에요. 미래반도체, 한미반도체, 그 다음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로 있는데 빼고 한 개 빼고 미래반도체,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세 가지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KC 포함해서 네 가지가 좀 되겠네요. 반도체는 전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좀 빨리 좀 말씀드렸는데 잘 챙겨 보시고요. 대포 마그네틱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잘 하신 분들은 번쩍 올라가면 여기서 하신 것들은 매도를 해보시는 부분입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개인 건강 잘 챙기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분들도 늘 감사드립니다. 아시죠? 네. 푹 쉬세요.